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은 지 70여 년.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후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고 민주주의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면서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대한민국이 이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 그것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하나된 힘이다. 국가의 주인이 되는 세상. 그 시작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생부터였다. 그리고 그 중심엔 서고 이동영이 있다. 우리 독립운동사에서는 이동영 선생을 빼놓고는 한국의 항일 독립운동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영 선생 같은 분들이 뒤에서 지지해 주지 않았더라면 임시정부는 정말 굉장히 난파선 같은 그런 험난한 길을 걸었을 것인데. 근데 바로 상해 임시정부의 의정원 초대 의장을 하신 분도 서고 선생이고, 그 외에도 뭐 여러 번 그 안에서 갈등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수습한 분이 이 서고 어른이에요. 예.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화합을 이끌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구심점. 서고 이동영의 생애를 따라가 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민족 순환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상징적인 장소다. 1908년 최초의 근대식 감옥인 경성 감옥으로 지어졌다가 1923년 서대문 형무소로 이름을 바꾼 이곳에서 조국의 독립을 꿈꾸던 많은 이들이 탄압받고 통제당했다. 해방 후에도 감옥으로 쓰이던 서대문 형무소는 1988년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사적으로 지정됐다. 1998년 역사관으로 탈바꿈한 이곳에선 매년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린다. 현세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독립의 정신 그리고 민주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앞으로 평화통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길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매년 이러한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축제 중엔 일제강점기 당시 서대문 형무소 상황을 재현한 공연도 열렸다. 순종하고 복종하면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거지? 어두운 밤이 지나면 맑은 아침이 옵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견뎌내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반드시 옵니다. 올 것입니다. 축제를 관람하러 온 시민들도 배우들과 함께 이 공연에 참여했다. 공연을 통해 시민들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해방을 맞은 선열들의 심경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그들의 넋을 다시 한번 기린다. 아리랑을 다 같이 부르며 모두가 70여 년 전 그때 느꼈을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눈다. (8.15)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광복절만 생각하는데 가장 더운 때 아닙니까? 가장 더운 때 서대문 형무소라는 정말 그 어둡고 그리고 힘든 곳, 정말 뭐 죽음만이 있었던 그런 곳에서 과연 어떻게 지냈을까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체험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극을 이제는 기획하고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광복의 감격을 되새기는 이 시간, 시민들은 나라를 지켜준 독립운동가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된다.
저는 대표적인 많은 분들이 많은데 김구 선생님도 계시고요. 예, 그 아까 전에도 전시관에서 볼 때 애들이 유관순 열사 많이 유관순 열사요. 유관순 열사. 저는 일단은 백범일지 보고 이제 김구 선생님 책을 좀 많이 봤어요. 지금 최근 들어서 김원봉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지난 2012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가 국민이 좋아하는 독립운동가를 조사한 결과 김구, 안중근, 유관순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국민이 좋아하는 독립운동가 순위에서 상위에 이름을 올린 이들 중 절반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크고 작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김구, 윤봉길, 안창호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함께했던 임시정부. 그리고 여기에 평생을 바치며 국무위원장, 국무총리, 주석 등을 지낸 임시정부의 정신적 지주. 서고 이동영의 삶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예로부터 사통팔달로 길이 뚫려 교통의 요지로 여겨진 천안은 애국 충절의 도시로도 유명하다.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천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3.1운동 당시 아운의 장터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다 모진 고문 끝에 순국한 유관순 열사. 서재필, 이승만과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민족운동의 지도자 조병옥 박사가 바로 이곳 천안 출신이다. 천안시 동남구에 자리 잡은 독립기념관은 그래서 더욱 의미 있고 특별한 장소다.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독립기념관이 천안에 터를 잡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독립기념관을 추진할 때 그 지정 대상이 크게 세 가지 요인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인문 환경, 두 번째가 지리적 환경, 세 번째가 건축하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인문적인 배경으로는 보시다시피 충국 선열들이 많이 배출된 천안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100만 평 이상의 대지를 건축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야 했습니다. 전해 오는 얘기로는 나중에 나라의 큰 일을 도모할 장사라고 얘기를 해서 김삿갓이 여기에 묘를 쓰지 못하고 저 다른 지역으로 김삿갓의 묘를 썼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독립기념관이 이 자리에 있어서 나라의 역사, 중요한 역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적 지주 서고 이동영도 천안에서 나고 자랐다. 천안시 목천읍에 있는 이동영의 생가는 2005년에 복원되었고 2010년엔 그를 기리는 기념관이 문을 열었다. 이곳에선 교육자, 언론인, 정치가로 살아가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쓴 이동영의 생애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해서 노력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동영 선생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념관을 짓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2010년에 기념관을 마련함으로써 이 주민들이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이동영은 조선 후기인 1869년 명문 사대부 집안인 연안 이씨 가문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한학을 배운 그는 1892년 과거 시험 중 하나인 응제 진사시에 합격했지만 관직에는 뜻을 두지 않았다. 이동영이 독립운동에 뛰어든 것은 1890년대 후반이다. 다양한 사조의 학문을 접하고 개화 사상을 경험했다는 점, 그리고 집안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는 점이 그의 독립운동 투신에 영향을 끼쳤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이동영 선생님 외에 이동영 선생님 집안에서는 모두 세 분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걸로 지금까지 밝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친이신 이병옥 선생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사위인 이사름 목사, 세 번째는 팔촌이신 이장영 선생이십니다. 이병옥 선생은 부친으로서 1919년에 약 1,000원 정도의 거금은
거금이었던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을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낸 걸로 자료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사람 목사인데요. 이분은 미주 지역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장영 선생은 이동영 선생과 함께 신흥무관학교 건립에 참여를 하셨고 이후에 교관으로서 독립군 양성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고요. 1919년 이후에는 북로군정서에 참여하면서 1920년대 전개되었던 청산리 전투에서 활약을 하셨고 이후에 만주지역에서 전개되었던 항일 무장 투쟁의 선봉에 서셨던 분입니다. 1800년대 후반 한반도는 커다란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가고 있었다.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를 겪으며 열강들과 부딪혔고 1876년엔 강화도 조약을 맺으며 강제로 열강의 항구를 열었다. 그 와중에도 청나라는 조선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독립문. 1896년에 착공해 이듬해 완공된 독립문은 프랑스 개선문을 본따 만든 것으로 자주 민권을 의미하는 건축물이다.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을 헐고 독립문을 세우자고 발의한 단체, 바로 독립협회다. 이동영은 이 독립협회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서구 선생은 어릴 때부터 이제 주로 교육을 할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이 진천이나 이 목천 이쪽이 조선 후기에 대두되었던 양맹학이라고 하는 학문 흐름이 있죠. 성리학보다는 굉장히 행동을 강조하는 그 양맹학의 영향을 받았고 주로 부친이 이제 지방간으로 다니시는데 같이 동행을 해요. 굉장히 보기 드물게. 이제 그랬던 것이 세계와의 외부 세계와의 폭을 넓히게 되었고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독립협회에 가담을 하면서 세계사의 정세의 눈이 밝았던 것이고 과거에 급제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벼슬길에 오르려고 애를 썼지만 이동영 선생님은 그 당시에 강대국 세력이 밀려 들어오고 세계 정세가 변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아니다. 이 나라가 근대화하기 위해서는 또 외세에 강력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길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독립협회에 가담을 하고 선각자적인 입장에서 국민들의 계몽 운동을 했습니다. 독립협회에 몸담고 있던 1898년 만민공동회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치를 규탄했던 이동영은 이로 인해 7달 동안 옥고를 치렀다. 이후 이동영은 개혁운동가이자 언론인인 옥파 이종일과의 인연으로 제국신문 사설을 집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동영은 이종일의 가르침을 받아 민족의식과 사상을 정립해 나갔다. 당시에 그런 언론 활동이라는 것이 양으로 굉장히 활동이 있었고 당시 그런 정보의 전달이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하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국민들도 많은 부분에서 그 독립활동이라든지 강제병합 전에는 의병활동 같은 경우를 이걸 통해서 이해를 했고 또 세계 정서라든지 아니면 뭐 독립에 대한 개념 이해, 국제 문명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도 그런 과정에서 이해가 될 수 있고 자주나 독립을 위한 방법론에서 무엇이 가장 핵심일까라고 했을 때 사람들에 대해 동의를 얻고 그거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들이 그 신문이라든지 이런 사설에 그 참여를 하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서울의 중심 종로. 이 지역에선 우리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사적지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당시 독립선언서가 낭독됐던 탑골공원. 이곳에선
삼일운동 기념탑, 삼일운동 벽화, 의암 손병희 동상 등 삼일운동과 관련된 기념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성의 각 전문학교 대표들이 모여 삼일운동 계획을 논의했던 승동교회. 이곳 역시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30호로 지정됐을 정도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한편 삼일운동을 최초로 외국에 알린 엘버트 테일러의 주택 딜쿠샤도 종로에 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상동교회. 종로에 있는 독립운동 유적지 중에서 이동령과 깊은 관계가 있는 장소다. 외벽에 새겨진 조각에서부터 이곳이 항일운동과 관련 있는 장소임을 짐작하게 한다. 한국 감리교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던 윌리엄 스크랜턴이 세운 상동교회. 그 역사는 한 세기가 넘게 이어지고 있다. 1900년에 이제 그 벽돌로 미국식 그 예배당 그 건축을 했어요. 예배당을. 근데 그 예배당에 본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저 돌계단에요. 이 벽돌의 개수가 33개입니다. 여기에 모두 33개인데 오늘 이제 그 바로 33인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저 삼원태극이 있죠. 요 극이 삼극이죠. 그 인내천 천지인을 상징하는 건데 해방될 때까지 이제 그 건물에 붙어 있었던 건데, 그래서 다 이 어떤 항일 또는 독립. 이곳에서 이동령은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았다. 1903년 상동교회 애보 청년회에 가입한 것이다. 1897년에 조직된 이 모임은 신앙단체로 출발했다가 이후 정치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한 차례 해산되기도 했지만 전덕기가 상동교회의 전도사로 오면서 상동청년회란 이름으로 재건됐다. 전덕기를 중심으로 이동휘, 이상설, 이회영 등이 회원으로 가세한 이 단체의 활동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교육 활동이었다. 애보청년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덕기가 민족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애보청년회 평안도 대표로 그때 김구 선생이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예 서울에 머무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덕기가 하는 소학교, 국민학교, 지금의 소학교, 그 당시엔 소학교라 했는데 소학교랑 운영하는 걸 보고 황해도에 자기 고향에 가서 그 학교 세우죠. 그러면서 애보청년회를 대체시킨 게 바로 상동청년학원이라는 모임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보청년회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그 상동청년학원의 운영 세력이 이제 신민회다라고 신민회로 이름을 바꾼 거죠. 이 무렵 대한제국의 운명은 완전히 기울어져 가고 있었다.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가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미국으로부터 대한제국 지배권을 인정받는다. 이어 영국, 러시아로부터도 동일한 권리를 인정받게 된다.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잃은 대한제국은 1907년 한일 신협약 체결로 군대까지 이뤘다. 한일 신협약을 이제 속칭 정미칠조약으로 얘기를 합니다. 정미칠조약이라는 것은 1907년이 그의 간지를 따지면 정민연이기 때문에 신협약 내용이 7가지 조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정미칠조약 이렇게 속칭 부르고 있는데 결국 이 한일 신협약 그리고 정미칠조약으로 고종 황제가 퇴위를 하게 되고 결정적으로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하게 된 거죠. 더욱 아쉬운 것은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사실상 빼앗긴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일본 차관을 대한제국 정부에 차관을 둬야 한다고 하는 그런 그 조약이 강행이 되고 있고, 또 외국인 그 재정 고문을 이제는 두지 마라. 이게 그 정미칠조약에 있는 조항이에요. 사실상 식민지가 가속화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았던 시절, 이동령은 또 다른 독립운동 단체에 참여해 구국 활동을 이어갔다. 안창훈, 김구, 전덕기, 양기탁 등이 참여해 1907년에 함께 만든 비밀 결사 조직 신민회다. 상동 청년 학원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신민회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은 1905년 이후 이른바 을사늑약으로 우리의 외교권이 일본에게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국권이 상실돼 가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이제 청년들 모임이 있었는데 뭐 도산 안창호 선생, 백검 김구, 그다음에 서고 이동령, 또 이회영, 또 이상설 선생 같은 분도 이제 먼저 그분은 선배로서 관계를 했고, 뭐 이동희, 뭐 이런 분들, 또 남강 이승은, 뭐 이런 분들 당대의 대표적인 민족 지도자들은 거의 다 망라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8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신민회. 그러나 비밀 결사단체로 점조직화돼 있어 일반 회원들은 동지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이동령은 신민회에서 총서기를 맡는 등 신민회의 창립과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언론인이었던 그가 이번에는 교육자가 되어 독립운동을 이어나갔다. 신민회는 이제 겉으로는 우선 백성들을 새롭게 교육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당시에 많이 있었던 서당 이런 것들을 이제 개조해 가지고 학교들을 많이 세웠죠. 신민회는 평양의 대성학교, 정주의 오산학교, 강화의 보창학교, 서울의 오성학교 등 여러 학교를 설립하며 교육 구국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을사늑약 체결 이후 한반도에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이동령, 이상설, 이회영 등은 북한도 용정에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계획하는 등 민족운동의 거점을 나라 밖으로 돌리는 일도 함께 추진했다. 신민회는 비밀 결사였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그 실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당시에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고 하는 실제 있지도 않았던 조작된 사건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우리 보통 역사책에는 백오인 사건이라고 나오는데,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 했다는 일명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일제가 조작하면서 1911년 신민회란 조직의 실체가 완전히 노출되고 만다. 이로 인해 신민회 회원 다수가 체포되어 고초를 겪었다. 여기에 한 600~700명의 이제 연루자들을 체포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가진 고문을 가하면서 고문 끝에 신민회의 실체가 처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해외를 또 나가서 독립운동에 관계해요. 그게 이제 결국은 임시정부하고 다 관련이 되죠. 국권이 일제에 침탈당하던 시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해외로 독립운동의 기지를 옮겨가기 시작했다. 이동령 역시 1906년 5월 이상설과 함께 상하이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로 갔다가 만주 용정으로 거처를 옮겼다. 용정으로 떠난 이들은 민족교육기관인 서전서숙을 설립했다. 교육으로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서전서숙의 설립 취지는 2017년에 문을 연 이곳 서전중학교가 이어받았다. 우리 서전중학교는 진천 출신의 독립운동가인 이상설 선생이 1906년 세운 서전서숙의 역사를 계승을 하였습니다. 이상설 선생의 교육열을 이어받아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전중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서전서숙을 세운 고제 이상설의 생가가 있다. 1906년 이상설은 이동영, 정순만 등과 함께 북간도 용정으로 망명해 서전서숙을 건립하고 서숙의 총책임자인 숙장이 됐다. 1905년 을사 늑약 이후에 사실은 일제강점기에 암울했던 시기였었죠. 실제 민족의 선각자들은 이 현실적인 타개를 위해서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던 중에 북간도 용정이 우리 조선하고 거리도 가깝고 또 실제 지리적으로도 많은 편의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외교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보시고요. 그래서 실제 민족 교육을 통한 한일 독립운동 전진 기지로서의 서전서숙을 건립하게 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자로 활동한 경험을 살린 이동영은 한인 거주지를 돌며 서전서숙 입학을 권했고 덕분에 개교 직후 22명이었던 학생 수는 1년 만에 70명으로 늘었다. 이동영과 서전서숙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반일의식과 민족교육을 실시했다. 산술과 역사, 정치학과 법학 등 신문학도 가르쳤다. 하지만 서전서숙은 설립한 지 1년 만에 문을 닫고 만다. 1907년 4월에 이상설 선생님께서 고종 황제의 특사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하는 세계 만국 평화회의에 사실은 파견되십니다. 그때부터 서전서숙의 일제의 외경들에 의해서 주목을 받게 되고 바로 그 다음 달 1907년 5월이죠. 간도 팔축소 사이토 소장에 의해서 강제 폐교가 되고 일제가 서전서숙을 폐기하고 그 자리에 간도 보통학교를 세워서 식민지 교육을 위해서 혈안이 되고 그때부터 우리 민족과 사실은 순국 열사들이 많은 탄압과 그 압제에 서슬프런 총칼에 많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의 국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1910년 5월 조선에 부임한 통감 데라우치는 석 달 뒤인 8월 16일 총리 대신 이완용에게 합병 조약안을 통보했다. 엿새 뒤인 22일 합병 조약안은 조인됐고 29일 이 사실이 발표되면서 한반도는 일제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우리 군의 미래를 짊어지고 이 땅을 수호할 참 인재들의 배움터다. 2018년 6월 8일 이곳에서 뜻깊은 행사가 있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신흥무관학교의 탄생 107주년 기념식이 열린 것이다. 신흥무관학교 선배님들이 노력하셨듯이 우리 사관생들도 역경을 이겨내는 불굴의 그릿 정신으로 올바르고 유능하게 솔선수범하고 헌신하는 정의의 장교가 되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7주년 기념식은 그 어느 때보다 특별했다. 신흥무관학교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가 육사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그 독립운동가 후손분들과 역사학자들은 신흥무관학교가 그 육사의 뿌리다라고 말씀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신흥무관학교 기념식은 육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됐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해오지 못했는데요. 올해 2018년 107주년 기념식만큼은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신흥무관학교 기념식이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림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바로 우리 광복군, 독립군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서고 이동영 선생이 이 바로 신흥무관학교의 교장도 하셨고 또 그전에는 신흥무관학교의 정신적인 또 인적 물적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신민회를 또 결성하신 그런 분이기도 하고 신민회 계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활동했던 지방에 있던 분들도
다 연결돼서 1910년대에 우리 한국 독립운동사를 얘기하는 데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기관입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설립에 동참했던 신흥무관학교. 이곳은 말 그대로 독립군들의 요람이었다. 처음엔 강습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이름을 바꾼 신흥무관학교는 군사 교육뿐만 아니라 민족 정신 함양에도 힘을 쏟았다. 영화 암살에는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비밀 요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숨을 던진 그분들의 그 의미가 헛되지 않게 내가 더 열심히 이 나라에서 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독립운동을 위해 서간도로 이주한 이동영과 신민회 회원들은 1911년 6월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인 신흥강습소를 열었다. 신민회의 신자와 다시 일어난다는 의미의 흥자를 더해 만든 신흥강습소는 그 이름에서부터 신민회의 뜻을 이어받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신민회의 일원이었던 이동영 역시 신흥강습소에서 중책을 맡았다. 신흥강습소를 처음에 시작할 때 추가가에서 초대 교장이 이철영 선생이라고 우당 선생의 셋째 형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크게 키워가지고 합류하면서 이제 이동영 선생이 당신이 이걸 맡아서 운영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동영 선생이 그걸 맡아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또 중국 생활도 직접 해보셨던 분이고 또 그분이 학식하고 덕망 그런 걸 갖춘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학생들의 사표가 되려고 그러면 당신이 나서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셨던 분이죠. 1920년 문을 닫을 때까지 신흥무관학교에서는 약 3,500명의 독립군이 양성됐다. 임시정부의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의 아들 이준영이 작사한 이들의 교가에는 항일 투쟁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동영을 비롯해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설립한 신흥무관학교에선 투철한 민족 정신을 가진 다수의 인재들이 탄생했다. 졸업생들은 물론 교관까지 서로 군정서와 북로 군정서를 비롯해 주요 무장 독립운동 단체에서 활약했다. 그래서 신흥무관학교가 우리 무장 투쟁에 있어서 아주 근간을 이루는 바로 그런 군사 지도자를 배출했던 곳이다 하는 게 이제 우선 가장 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신흥무관학교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거 아니? 우리가 대한제국 군대가 1907년 해산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전국적으로 의병운동이 일어납니다. 의병은 전문적인 군사훈련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정의감에서 나온 사람.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신흥무관학교에서 이제 본격적인 군사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독립군이 되는 거예요. 정식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독립전쟁을 유도했던 거고, 또 그게 1940년에 광복군으로 되는 거죠. 우리 군이 의병투쟁, 그 다음에 독립군, 광복군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거다. 1913년 이동영은 러시아 땅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로 근거지를 옮겼다. 당시 이곳엔 굶주림과 탄압을 피해 고향을 떠난 한인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었다. 연해주는 만주 지역 다음으로 민족운동의 거점이었던 장소였습니다. 1863년
한인의 13가구가 이주한 이래로 1900년도에는 다수의 한인들이 이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동영 선생은 1913년까지 만주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맹보순과 그다음에 이상수 선생에게 비밀 서한을 받습니다. 그 비밀 서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일제 경찰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동영 선생을 비롯한 여러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거나 암살하려고 한다는 그런 첩보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동영 선생은 이 독립운동가 협의를 통해서 오랜 동지가 있었던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1911년 이동영은 연해주에서 각계각층의 주요 인물들과 함께 권업회를 결성했다. 권업회는 한인들의 권익 신장을 추구함과 동시에 독립운동을 추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 같은 이념을 교육시키기 위해 1912년 권업신문이 간행됐다. 대표적으로 이제 1911년 5월에 권업회라는 이제 자치단체를 만들게 되는데, 이 권업회라는 것은 한인사회의 자치단체 혹은 독립운동 단체로서의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동영 선생 역시 1913년대에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권업회 활동을 이상설과 함께 진행하게 된 것이죠. 대표적인 활동으로서는 1914년에 한국 최초의 이제 망명정부라고 할 수 있는 대한광복군 정부를 이제 수립하게 됩니다. 이 대한광복군 정부는 이제 권업회가 이전부터 독립군을 조금씩 양성하고 있었는데, 이 양성된 독립군을 토대로 해서 독립전쟁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 망명정부를 만든 것이죠. 여기에 깊은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시 병천면에 있는 유관순 열사의 생가. 1902년 이곳에서 태어난 유관순은 1916년 고향을 떠나 이화학당에 입학한다. 1919년 3.1운동이 시작되자 유관순은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와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외치다가 순국한 유관순은 3.1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꼽힌다. 3.1운동을 전후로 대한독립을 선언하는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쏟아졌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한 기미 독립선언서다. 무오 독립선언서로 불리는 대한독립선언서도 1919년 2월에 탄생했다. 해외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조국 독립을 외친 이 선언문에는 이동영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다. 이 선언문에는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을 선포한다는 간절한 외침이 담겨 있다. 우리 대한 동족 남매와 온 세계 우방 동포여, 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 독립과 신성한 평등 복리로 우리 자손 여민의 대대로 전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 이 민족 전체의 학대와 억압을 해탈하고 대한민주의 자립을 선포하노라. 1919년 3월 1일 한반도 전역에서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고, 만세 시위를 이끈 민중의 힘을 바탕으로 마침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했다. 신민회, 서전서수, 신흥무관학교, 권업회 등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운동단체에 참여하며 항일운동을 전개해 나갔던 서고 이동영.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힘을 보탠 이동영은 이후 임정을 지키는 일에 일생을 바친다. 동포여, 우리나라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굳건한 독립을 되찾는 데는 하나는 내 동지의 단결이요, 둘은 우리 동포들의 단결이며, 셋은 모든 대한민족이 대동단결함에 있으니. 서고 이동영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통합과 단결의 메시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항일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임시정부, 그리고 통합과 단결의 의지로 평생을 바쳐 임시정부를 지켜낸 서고 이동영. 선생은 스스로는 남의 부족을 보충하고 고쳐
인도하는 일이 일생의 미덕이었다. 선생의 애호를 받은 사람은 오직 나 한 사람이었다. 임시정부의 정신적 지주 서고 이동령의 생애를 따라가 본다.